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늦은 가을, 서울의 어느 작은 IT 회사 앞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사무실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27살 박소연은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낡은 건물 입구에서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벤치에 한 여성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얇은 외투만 걸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 저렇게 야위고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늘 받은 월급 봉투가 있었습니다. 230만 원. 할아버지 병원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로 남는 돈은 3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소연과 할아버지는 당장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35만 원을 모두 꺼내 여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움으로 커진 눈이 소연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라도 하세요. 소연은 황급히 일어나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성은 여전히 소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손 안에 돈을 꽉 쥐고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텅 빈 지갑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점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할아버지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소연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소연이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성실했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의 박봉으로는 할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소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매일 점심을 굶었고 버스 대신 1시간씩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할아버지께는 회사에서 보너스가 늦어진다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던 소연의 귀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고급 세단 6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소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전 35만 원을 건넸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일하는 개발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성은 뚜벅뚜벅 사무실을 가로질러 소연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품에서 봉투를 꺼내 소연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소연이 건넸던 35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배우자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소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소연의 남자친구 민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소연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라는 말이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동안 사랑했던 평범한 남자친구가 사실은 재벌 후계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35만 원을 건넸던 그 여성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 소연은 민준의 차에 탔습니다. 어제 산 낡은 운동화가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놓이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차 안은 좋은 가죽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이 매일 타는 버스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너를 시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일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한 남자,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사주며 소박한 미래를 그리던 그 평범한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태성그룹의 외아들이라니. 차가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고 웅장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철문 너머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차는 축구장만 한 정원을 가로질러 한참을 더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이름 모를 나무와 조각상들이 어둠 속에서도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사는 낡은 빌라 단지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궁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소연은 어마어마한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소연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걱정 마. 어머니는 우리 편이야. 낮에도 봤잖아. 어머니는 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민준의 말에도 소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낮에 보았던 여성이 화한 웃음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어서 와라. 민준아,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숨겨두고. 여성은 낮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자상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어쩔 줄 몰라 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편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렴. 민준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다. 35만 원 말이야. 여성이 소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전 재산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어줄 아이가 어디 있겠니? 그 배짱과 따뜻한 마음에 내가 반했어. 넌 합격이야. 소연이 긴장을 풀고 겨우 미소를 지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망신이에요? 한여진 여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쪽진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가 꽂혀 있었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비단 한복은 그녀의 차가운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한여진 여사는 소연의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얼음 같은 시선은 소연의 낡은 운동화와 시장에서 산 가방, 그리고 긴장으로 굳어버린 얼굴에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저택의 공기 자체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여진 여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박소연이라고 했지? 소연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여진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고? 그 질문은 마치 정해진 순서인 것처럼 소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하십니다. 시계 수리점? 어머, 가난한 집안이네. 한여진 여사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습니다. 부모는? 민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여진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니 배운 게 없지. 근본도 모르는 애가 어디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여. 너 우리 민준이한테 얼마를 뜯어낼 작정으로 접근한 거니? 그 말은 비수처럼 소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이 소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사과하세요. 소연 씨한테 무슨 망발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민준의 어머니 강은주 여사도 굳은 얼굴로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여진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허락한 손님 앞에서. 한여진 여사가 더 큰 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손님? 저런 애가 어딜 봐서 우리 집 손님이에요? 은주 씨는 늙더니 눈까지 멀었어요. 저런 애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요? 난 절대 허락 못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여진 여사는 소연을 향해 문 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살벌했던 저녁 식사 자리는 시작도 못하고 엉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민주는 소연을 데리고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소연이 차에 오르는 내내 한여진 여사의 근본 없는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모욕감이 사라지지 않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연이 애써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켠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택에서 본 적 없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개발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소연의 책상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남자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연 씨 되십니까? 남자는 두툼한 봉투를 소연의 책상 위에 밀어 놓았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의 뜻입니다. 이걸로 정리하시죠.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35만 원을 돌려받았던 그 책상 위에 이제는 모욕감으로 가득 찬 돈다발이 놓였습니다. 소연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봉투를 집어들어 남자의 가슴에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아니실 텐데요. 남자는 봉투를 챙겨 들고 그 말만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팀장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팀장은 소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곤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리, 정말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그룹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네. 자네가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힘이 있나? 아무래도 일주일간 정직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네. 소연은 정직 처리를 당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짐을 싸들고 나온 소연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울먹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웬 사람들이 와서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 무서워 죽겠어.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여진 여사의 복수는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소연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민준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까지. 민준은 주저앉은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연의 눈물이 민준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소연아,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그 집, 그 돈, 나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내가 너 하나 책임지겠어. 내가 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민준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소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졌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은 절망적으로 높고 차가웠습니다. 한여진 여사는 아들의 선포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집을 나갈 기세였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아들을 저천한 여자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여진 여사는 즉시 오랜 협력사이자 자신과 집안끼리 교류가 깊었던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이사님, 잘 지냈나요? 다름이 아니라 댁따님 유진이가 유학에서 돌아왔다면서요? 얼굴 한번 봐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유진. 미국에서 유명한 경영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최 이사의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민준을 알고 지냈고 오랫동안 민준을 짝사랑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소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방과 미모,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여진 여사는 이 카드라면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은주 여사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한여진 여사가 가족끼리 식사라고 민준을 속여 부른 자리였습니다. 민준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최유진은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나 기억나요? 민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꿍꿍이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즉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여진 여사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유진이가 이렇게 예쁘게 컸네. 우리 민준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안 그러니, 아들아? 민준은 최유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귀한 손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하는 건데. 장난치지 마세요. 당장 이분 돌려보내요. 최유진의 완벽한 미소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한여진 여사가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민준아, 예의 없게 굴지 마. 최 이사님 따님이야. 너랑은. 민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제게는 소연 씨 한 사람뿐입니다. 민준은 최유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유진 씨, 미안하지만 난 당신과 식사할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이용한 것 같은데 헛걸음하게 해서 미안하군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저택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최유진의 하얗고 고운 얼굴이 분노와 모욕감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한여진 여사가 당황하며 최유진을 달랬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민준이가 지금 잠시. 최유진이 한여진 여사의 말을 끊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소연, 그 여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의 정직이 풀리고 출근했을 때 소연의 낡은 사무실에 믿을 수 없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그룹과 공동 프로젝트를 맡게 된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실무자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최유진은 모든 직원에게 고급 커피를 돌리며 특히 소연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소연 씨 맞으시죠? 민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소연은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저기를 드러내는 손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건이라면 저는 개발 담당이라. 최유진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그냥 얼굴 익혀두려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유진은 소연의 책상에 기대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무실 내부를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소연의 컴퓨터 화면, 책상 위에 붙어 있는 메모지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달린 낡은 CCTV의 위치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소연은 그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의 사람인 최유진의 화려함에 압도당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파악해둔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낮에 소연의 책상에서 훔쳐본 메모지의 조합을 이용해 너무도 쉽게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소연의 생년월일과 이니셜을 조합한 아주 단순한 암호였습니다. 최유진은 준비해온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태성그룹의 신제품 개발 기밀 자료가 소연의 컴퓨터로 복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유진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이 직접 작업했던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들어가 경쟁사 직원과 접촉한 것처럼 꾸민 가짜 이메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심어 놓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회사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개발팀 박소연 대리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팀이 즉시 소연의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컴퓨터에는 태성그룹의 기밀 자료가 버젓이 저장되어 있었고 경쟁사와 돈을 주고받기로 한 이메일 내역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소연은 출근하자마자 감사팀 직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소연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조사합니다. 변명할 생각 마시죠. 소연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산업 스파이라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소연이 울부짖었지만 감사팀 직원들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여진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내가 근본도 없는 도둑인 줄은 알았지만 산업 스파이까지 할 줄은 몰랐네. 한여진 여사가 감사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저런 애는 당장 경찰에 넘겨야지. 소연이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전 정말 아니에요. 시끄러워.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거나 먹어라. 한여진 여사가 소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민준이 소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 감사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에요. 소연 씨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감사팀장이 난처한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기밀 파일과 이메일 기록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소동은 강은주 여사에게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한여진 여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떠들었습니다. 은주 씨, 들었죠? 당장 저 여자 경찰서에 넘기라고 하세요. 강은주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모든 보고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군요. 한여진 여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완벽하니까 당장.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강은주 여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경찰 신고는 보류하세요. 내가 직접 알아볼 게 있어요. 이제 2편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